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준비한 거는 한 25분 정도 되고요. 혈액, 혈관 건강과 대사질환 관리 방법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혈액, 혈관 건강이 왜 중요하고 많은 대사질환 중에 오늘 당뇨에 한번 집중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당뇨, 대사질환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와 함께 마지막에는 저희 제품으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건강이란 뭘까요?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강이란 일단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 근데 이 3종 세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보면 건강이란 결국 혈액이 깨끗하고 혈관이 튼튼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혈액과 혈관 관리를 잘 하시면요, 결국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요. 날씬하고 예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노화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혈액과 혈관 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사질환이란 뭘까요? 아실 텐데요. 조금 쉽게 풀이해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우린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대사질환과 관련된 병은요,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 생활 습관으로 오는 그냥 질환인 거죠. 그래서 얘는 약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고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게 킥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쉽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속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어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야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여러분 36.5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온으로 전환이 되죠. 그런데 이 에너지 사용 과정이 잘 안 되거나 너무 많이 저장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질병 코드를 얻게 됩니다. 이게 결국 대사 이상에서 오는 대사 질환이라고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 대사 질환은요, 여기 나열된 대로 대충 5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말 그대로 혈당이 너무 높아요. 혈관, 혈액 속에 포도당이, 우리가 먹으면 포도당이 당연히 혈액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굉장히 지혜롭죠?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혈당을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가 이 혈당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당뇨병. 자, 고지혈은요, 피 속에 지방이 너무 많아요. 나 고기 안 먹는데요. 한국인들은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셔서 중성 지방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나 고기 안 먹는 데가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를 내가 많이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혈관 속의 압력이 높아지는데요.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혈압을 낮추기보다는 왜 혈압이 올라갔지? 그런데 혈액이 끈적거리면 혈압은 올라갑니다. 혈류 속도가 늦어지니까 위아래로 어때요? 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럼 펌프질을 더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압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이요. 간에 지방이 많이 쌓여요. 예전에는 알코올성 지방간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알코올과 우리 몸속에서 과당이요. 액상 과당은 똑같이 인식을 해서요. 과당 섭취가 많으신 분들은 간에 지방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술을 안 먹는데 지방간이지? 그러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자, 그다음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결국 몸속에서 염증, 독소 반응이 많이 생기면 허리둘레, 배, 그다음에 허벅지, 엉덩이 쪽에 지방이 쌓입니다. 이거를 비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탑쉐이프가 지금 나올 건데요. 궁극적으로 살을 평생 빼고 싶어 하시는데 결국 그 말은 지방을 녹여내리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사질환, 혈액과 혈관 관리를 잘 하시면 지방은 쌓이지 않는 체질로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굶어도요, 이 몸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지방은 절대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요요만 계속 오죠.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사질환이 왜 위험할까요? 대사질환은요, 처음에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방치됩니다. 오랫동안 방치하면요, 중요기관, 심장, 뇌, 심장 등에 큰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방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사질환, 대사가 안 되면 큰 병이 빠르게 나타나거나 내 몸으로 현저히 느끼면 어때요? 개선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버텨냅니다. 그리고 있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혈액 혈관이 다 망가지고 나서야 이제 중요 기관들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조기 발견과 사실 예방 관리가 훨씬 중요한 것이 대사질환입니다. 그래서 대사질환은 조용히 다가오는 병으로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을 하셔야 하고요. 누구든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대사질환,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말 그대로 혈당, 피 속의 당 성분이 너무 높아지는 질병을 우리가 당뇨라고 하는데요. 원인은 이 당을 처리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몸에서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는 쉽게 얘기하면 몸속에 설탕 조절 스위치가 고장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용어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보고 갈게요. 당뇨, 고혈당증, 당뇨병인 세 개가 다 각각 다릅니다. 자, 대부분은요, 당뇨나 고혈당증이에요. 약물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데 고혈당증도 약을 복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당뇨는 말 그대로 소변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소변에서 단맛이 감지되는 것을 당뇨라고 합니다. 소변에 당이 섞여 있다. 자, 그럼 고혈당증은 뭐냐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아주 많은 상태. 췌장이 아직 혈당 조절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계에 가까운 경우를 고혈당증이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쉽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빵을 하나 먹었어요. 그럼 혈당이 올라가겠죠? 탄수화물이니까. 그럼 건강한 상태에서 빵 한 봉지를 먹었을 때 인슐린 10개가 분비돼서 얘를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당 공급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럼 인슐린이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슐린을 일을 시키죠. 그럼 빵 한 봉지를 인슐린 10개로 처리하던 때와 이제 지쳤어요. 계속 분비되고 일을 시키니까 어느 순간에는 빵 한 봉지의 혈당을 처리하는데 인슐린 100개가 분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효율이 떨어지죠. 인슐린들이 지치면 나중에 파업을 합니다. 그게 당뇨병입니다. 인슐린은 분비되는데 더 이상 인슐린이 작용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췌장이 망가져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상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 약물을 복용하시는 제2형 당뇨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2형 당뇨병이 약물로만 치료를 하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1형 당뇨로 발전합니다. 사실 이건 발전이 아니죠. 악화인 거죠. 자, 무슨 말이냐? 1형 당뇨는요, 췌장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인슐린 자체가 만들어내질 않아요, 췌장에서. 그럼 결국 평생 인슐린을 주사요법으로 맞아야 돼요. 자, 이건 완전히 안 좋은 사례죠.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2형 당뇨로 판정을 받았다가 1형으로 악화되는 고칠 수 있는데 악화시키는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인지 고혈당인지 당뇨병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을 해서 결국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혈당증인지 당뇨병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치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공복 혈당의 정상 수치는 100 미만이어야 됩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이하여야 되고요. 당화 혈색소는 5.6 이하가 정상입니다. 자, 이 가운데 범위를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126 이상이거나 200 이상이거나 6.5 이상인 경우에는 당뇨병 진단을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결국 여기 혈당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의미한다 그랬죠.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당화혈색소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당화혈색소는 당화됐다. 혈색소가 당화됐다. 당화는 몸 안에서 당이 단백질이나 지방에 달라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혈색소라는 말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겁니다. 헤모글로빈은 단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 적혈구 헤모글로빈 아시죠? 자, 그럼 이 헤모글로빈에 당들이 달라붙는데요. 이게 당화혈색소인데 이렇게 당화가 되면 산화가 되고 혈액이 산화가 되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3개월에 한번 보통 측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적혈구 생성 주기가 3에서 4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화된 혈색소가 몇 퍼센트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3개월 동안의 식습관이 어땠느냐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보면 나 탄수화물 많이 먹었어요. 나 안 먹었어요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틱톡 해보셨잖아요. 제가 인바디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왜 안 빠지죠? 제가 처음에는 속았죠. 지금은 수치를 보면 제가 그냥 별말 묻지 않아도 네, 인실직고를 합니다. 수치가 우리 과학적인 수치는 여러분 되게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도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내가 당하고 친하게 지내는지 안 친하게 지내는지.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3개월에 한 번 측정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이게 당화된 혈색소가 당화된 것은 여기 밑에 있죠. 당화가 많을수록 혈관 손상, 노화, 당뇨 합병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당화 상태를 없애야 돼요. 자, 그러면 당뇨병의 주요 증상. 일단 당뇨가 오면은 요런 네 가지 증상으로 여러분이 쉽게 나 당뇨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피곤하고 체중도 줄고요. 상처가 잘 낫지 않죠. 조금 표로 정리해 볼게요. 자, 갈증과 소변은 같이 연결고리를 볼게요. 혈액 속에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죠. 인슐린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해서 고혈당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든 정상혈당으로 만들기 위해 소변으로 빼냅니다. 자, 이게 혈당이 몸 밖으로 빼낼 때 수분도 같이 빼내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분이 계속 빠지니까 높은 혈당을 계속 낮추려고 하니까 갈증이 나죠.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마시고 또 혈당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소변은 계속 볼 수 있게끔 제가 그 변이를 느끼는 거죠. 그 다음이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제가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인슐린이 지금 파업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전환을 못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시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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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죠. 그래서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고 포도당은 계속 몸 밖으로 배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근육과 지방을 소모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조금 다소 살이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이요. 혈액이 끈적끈적거릴 거잖아요. 혈당이 높아졌으니까. 자, 그럼 혈류 순환이 늦어집니다. 혈류 순환이 늦어지니까 온몸의 순환도 잘 안 되고 체온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상처 부위의 회복이 더뎌집니다. 자, 이런 증상들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당뇨병의 주요 증상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여러분이 처방과 진단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당뇨병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거는 식습관, 생활습관의 문제입니다.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운동 부족. 현대인들 거의 눕거나 앉고 있죠. 먹고 나서 대부분 눕습니다. 앉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대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로 인한 비만. 궁극적으로 생활 습관이 당뇨를 부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탄단지, 과잉 칼로리를 먹는 데 비해 이거를 연소시킬 수 있는, 대사시킬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의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결국 혈액 속의 혈당이 정상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양의 불균형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업자분들은 그럼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뒤에서 제품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혈액과 혈관이라고 했잖아요. 당뇨는 혈액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혈액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혈관에는 또 어떤 일을 끼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 높은 병이 아니에요. 혈당이 오랫동안 높아지면 혈관에 큰 부담과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는 혈관 질환의 뿌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왜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망가질까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점성이 생겨요. 끈적끈적거리겠죠? 자, 그럼 혈류도 늦어지지만 이 끈적거리는 혈액이 혈관벽에 들러붙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름때, 플라그라고 하죠. 그럼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요. 혈관에 이렇게 기름때가 붙으니까 어때요? 혈관의 탄력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여기서 더 심해지면 죽상경화,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성이 떨어지니까 작은 혈전에도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끈적거리는 혈액이 혈관을 망가뜨린다.
자, 그럼 여기서 염증이요. 미세염증이 결국 염증이 되고 이게 독소가 돼서 염증 반응이 높고 독소가 많아지면 궁극적으로는 비만도 생깁니다. 우리가 이 반응하고 있는 독소를 감싸서 지방층에 가두기 때문에 결국 혈액이 망가지면 혈관도 망가지고 순환이 깨지면서 내 몸속에 지방이 누적된다. 그러면 살과의 전쟁은 시작이 되는 거고 비만은 모든 병의 지금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혈당 관리를 하셔야만 혈관 건강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모세혈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신생아의 모세혈관이라고 하면 오른쪽은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 다음에 먹거리가 깨진 현대인들이 이렇게 모세혈관이 네, 악화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50대면 50%, 60대는 60%, 70대는 70%의 모세혈관이 막힌다. 50%가 막히면 질병이 나타나기 전 미병 상태.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데 병원 가서 전부 다 전체 스캔을 해보면 다 괜찮대요. 근데 난 분명히 아파요. 이게 미병 상태. 그래서 PM을 전달하면요. 나 여기 멀쩡했는데 PM 먹고 아파. 이런 분들 있죠. 숨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영양으로 들어가서 호전을 나타나게 하니까 숨어져 있던 병을 미리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70대도 아닌데 이미 대사질환 코드가 있다. 이분 어때요? 혈액과 혈관이 망가졌어요. 자, 지금 10대들도 대사질환 코드가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후에 나타나던 아까 앞에 보였던 대사질환 코드가요. 10대들이 받고 있어서 성인병이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맞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대사질환,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 혈관이 망가져서 그래요. 자, 우리 몸속의 혈관을 100으로 보면은 모세혈관은 99%, 동맥과 정맥은 1%입니다. 자, 그럼 어느 혈관 관리가 중요해요? 모세혈관이겠죠. 왜요? 모세혈관은 말초, 그 다음에 우리 세포까지 전해지는 혈관이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 혈전들이 생기면서, 혈전, 아까 말씀드렸죠? 당뇨는 끈적끈적해진다. 한의학 용어로는 어혈이 생긴다. 덩어리가 진다입니다. 그럼 덩어리가 지고 끈적거리는 혈관이 굉장히 가는 모세혈관들을 막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혈관 분포가 많은 우리 장기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당뇨합병증, 눈, 신장, 말초, 그 다음에 생식기.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모세혈관 분포도가 많은 곳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고, 그래서 당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혈관 관련 합병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뇌혈관 질환, 뇌류 혈류 속도가 안 올라가니까 궁극적으로는 혈압을 높여요. 우리 뇌에 지금 산소랑 영양 안 오는데 심장 너 뭐 해? 그러면 심장이 펌프질을 강하게 해서 뇌로 올려야 돼요. 근데 병원 가면, 혈압 높으시네요. 혈압을 확 떨어뜨려요. 그럼 뇌는 혈액 공급을 못 받는 상태에서 혈압만 안정화시킨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혈액 공급이 꾸준히 안 되면 결국은 질병으로 우리가 질병 코드를 얻게 되는 거죠. 심혈관 질환 당연하죠. 심장 쪽이죠. 말초혈관, 발끝, 다리 끝, 그다음 망막, 눈입니다. 신장, 콩팥이죠. 여기 모세혈관 분포가 많은 이곳부터 문제가 생겨서 대사질환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다 얻게 되고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혈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혈액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구나. 끈적거림을 없애야 되는구나. 그리고 혈관을 지키려면 결국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 하셔야 돼요. 탄수화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탄수화물로 내 하루 운동량, 활동량에 맞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이렇게 만나보면 밥 먹지 말래요. 아니요,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정제탄수화물이잖아. 빵, 떡 이런 거 드시지 말아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밥 진짜 한 숟가락 드시고 힘이 없어요 하고 누워 계시는 분들, 특히 마른 당뇨 환자분들 진짜 많으세요. 잘못된 처방을 받고 계신 거예요. 안 드시면 안 되고 드셔야 되는데 본인의 활동량이 많으면 많이 드셔야 되고 적으면 적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탄수를 먹어야 되는지 그 건강한 탄수화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운동이요.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 음식에서 보충받을 수 없는 영양소, 건기식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혈액 관리를 위해서 필수 섭취 요소입니다.
당연히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같이 관리하셔야 되고요. 자, 내가 조금 혈액과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 당연히 금연, 절주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관 손상이 어느 정도 됐는지 체크하는 것도 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관리하는 것은 곧 내 혈관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혈액과 혈관은 네, 어느 게 문제든 간에 같이 갑니다. 세트로. 건강을 지키려면 혈액과 혈관을 관리해라. 자, 그럼 당뇨 개선에 도움되는 영양소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식이섬유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쫙 올라가는 거.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급격히 떨어뜨릴 때, 급격히 떨어질 때 여러분이 배고픔을 심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막 입으로 넣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탄수들을.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식이섬유를 드시게 되면 천천히 혈당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완만하게 떨어지니까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칼슘은 이제 하나씩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1의 비율로 드셔야 되는 거 우리 사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 몸속에 고칼슘을 넣으면 결국 다른 미네랄의 결핍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마그네슘 결핍이 이제 많아요. 자, 아연은 뭐 별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연은 필수로 드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제품군에도 그래서 아연이 들어가 있는 제품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따져보시면 이것도 아연 있네, 저것도 아연 있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메가3 지방산은 의사들이 무방비로 그냥 이거 먹어도 되나요? 했을 때 오메가랑 유산균은 드세요라고 하죠. 왜요? 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왜요? 탄수화물이 기본적인 우리의 식습관 문화예요. 그래서 혈액 끈적거리고 혈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메가3를 먹으라고 하는 건데, 네, 오메가3는 아까 고지혈, 혈액 속에 지방이 많다. 그 고지혈은 한국인들은 대부분 탄수화물, 당의 비율이 많아서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지방은 지방이 녹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을 드시면 중성지방을 녹여서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줘요. 그리고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자, 비타민 D는 새롭게 떠오르는 면역 영양소로 통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크롬은 우리 씨밸런스에 크롬이 들어있죠? 그 얘기 인슐린 저항, 인슐린 활용에 훨씬 도움을 주는 미량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셔야 되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미네랄과 디톡의 관계요. 왜 미네랄과 디톡, 갑자기 디톡을 얘기를 할까? 혈액이 망가졌어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 혈액을 망가뜨린 요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되는 우리가 식습관이 문제가 돼. 그러면 잘못된 식습관을 하고 있는 그 입을 막는 거죠. 금식. 그런데 몸을 개선하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PM이 대단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입을 막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망가뜨리는 요소는 빼고 금식을 시키고 내 몸을 개선하는 영양소는 메가로 공급을 해요. 일정 기간. 일주일, 이주일. 우리 핀라인 같은 경우는 2주였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우리 몸속의 효소와 함께 해독 기능을 돕는 중요한 조력자고요.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등의 미네랄은 간과 신장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독소를 배출합니다. 체내 중금속 노폐물이 쌓이면 피로감이나 만성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미네랄은 이것들을 흡착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미네랄 종합 뭐죠? 제품이 리스토레이트.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디톡을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쁜 걸 조금 먹었어. 그럼 리스토레이트를 더 챙겨 드세요. 그리고 물과 함께 충분히 드시면 내가 자는 동안 깨끗하게 정화돼서 땀과 소변으로, 대변으로 다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몸속 청소부로 해독 기관이 잘 되면 혈당과 건강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생활 습관 얘기해 볼까요? 자, 왜 운동을 해야 될까요? 식습관. 자, 이제 알았어요. 좋은 영양소 먹고 나쁜 거 피해야 되네요. 자,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혈당은 빠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당뇨를 난 좀 혈당을 관리하고 싶다, 혈관 관리하고 싶다, 드시면 앉지 마시고 바로 나가서 10분, 15분을 걸으세요.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저항이 빠르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혈액 혈관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육이 줄면 체지방이 올라가요. 근육이 늘어나면 체지방은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대사가 높아져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덜 쪄요.
근육이 없는 분들은 많이 찝니다. 적게 먹어도 찝니다. 그래서 40대 이후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살이 찌지 않는 예쁜 몸매를 유지하실 수 있고요. 나 운동할 시간 없어. 많이 듣는 말이죠. 엘리베이터 두세 계단씩 내려서 걷기. 계속 50분, 10분 왔다 갔다 하기 등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탑쉐이프가 먹으면요. 대사를 촉진시키니까 왔다 갔다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대사가 촉진되니까 활성도가 좋아지니까 일시적으로는 식욕이 조금 돋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일을 많이 시켜서 근육량을 올리니까 나중에는 몸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먹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그다음 가장 미련한 것이 잠을 줄이는 겁니다. 잠을 줄이면 여러분 식욕 폭발해요. 나는 왜 자꾸 먹지? 내가 잠을 몇 시간 정도 자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식사 습관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순서만 바꿔보세요. 한국인들 대부분 밥 먼저 먹어요. 혈당 스파이크 올립니다. 그런데 채소를 한 입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만 먹는 것,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를 굉장히 안정화시켜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안정화되니까 내 포만감도 길게 유지되고 내가 간식을 찾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가 혈액과 혈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포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움직이면 산소 포화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산에 올라가면 심호흡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낮은 호흡을 하다가 깊은 호흡을 하니까 산소가 깊이 흡수가 되죠? 자, 이 부분이요. 정상세포에 40% 미만으로 산소가 유입이 되면 암세포로 바뀝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집안 내력에 암이 있어. 혹은 내가 양성종양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어. 이분들은 산소 포화도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제품 중에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제품, 액티바이즈죠. 이 특허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수한 산소 운반 특성, 세포 자체에 산소가 전달된다는 거. 그래서 꼭 드셔서 세포에 산소가 네,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거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호모시스테인 얘는 정말 0.0001%도 우리 몸에 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미노산 대사 과정에서 모두가 다 반드시 생기는 물질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비타민 6, 9, 12가 넉넉했기 때문에 얘가 생겨도 혈관에 문제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워낙 많은 것들을 먹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의 소모가 많아졌습니다. 결핍도 심해지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혈관 건강을 챙기고 싶다거나 혈관에 이미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액티바이즈를 넉넉히 챙겨 드세요. 그러면 혈관이 뻥 뚫어집니다. 자, 그럼 세포에 꼭 필요한 성분 이제 마무리입니다. 세포는 탄단지는 여러분 충분히 드세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과 물과 산소를 반드시 공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강의 때 물과 산소를 넣었는데 자, 그럼 제품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당연히 3종은 필수입니다. 당연히 3종은 필수고 당뇨에 필요한 영양 뻥 뚫어야 돼요. 혈관, 뮤노겐.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지질,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 그러면 오메가3와 코큐텐이 들어가 있는 듀오 같이 드시면 훨씬 좋고요. 듀오의 코큐텐은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나는 살을 빨리 빼고 싶어. 셀룰라이트 빨리 녹이고 싶어. 그러면 듀오 드세요. 듀오 많이 드시면 셀룰라이트가 녹아내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안정화할 때 어때요? 시밸런스 한 포 드세요라고 하죠. 왜죠? 아연과 크롬이 혈당 스파이크를 치솟는 거를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로 안정화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안정화가 되니까 심한 배고픔을 느끼지 않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시밸런스 제품을 꼭 챙겨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합성대 자연유래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초격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당연히 흡수와 작용, 충분한 수분 섭취, 가성비, 건강을 위한 선택으로 네 가지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소비자분들께 왜 니들 걸 먹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페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표로 다시 한번 이렇게요. 우리가 소화될 때 가수분해,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얘를 물과 우리 위산이 결국은 포도당으로 분해해요.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약도 가수분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 흡수가 돼. 그런데 내 몸에 어떤 기능상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결국 이 알약도 분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분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흡수가 떨어집니다. 근데 PM은요, 이미 분해를 시켰어요. 물에 타자마자 이온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분해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점막부터 흡수돼서 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달하셔서 어떤 거 먹을래? 프로세스가 긴 거, 아니면 바로 흡수되는 거. 가성비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품으로 연결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참고한 자료는 이 두 권의 책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좋고요. 오늘 자료가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공유는 PDF 버전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시온 리더님 통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